하세요. 언급하실 내용이 많네요. 오늘 일단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은 아니지만 최순실 1심 선고 안에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최순실 징역 20년 나왔는데 그리고 신동빈 회장도 실형 나왔는데 그 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역시 제3자 뇌물죄 아니고 청탁 없고 이렇게 털어줬어요. 면죄부죠, 면죄부. 지금 이재용 재판에 이어서 최순실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두 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데요. 네. 이 같은 점은 뭔가면은 최순실에게는 중형을 내리고 이재용 그렇죠. 석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순실 중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삼성 승계 작업이라는 네. 삼성에서 이거 뇌물을 줄 만한 이유가 없었다. 네. 그 승계 작업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아니 승계는 지금 승계하고 있는데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는 예. 놀라운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얘기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형식 그 형사 13부 판결이나 항소심 판결 이재용에 대한 판결이나 근본은 같아요. 예. 최순실에 대한 그 판결이나 근본에 같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도자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예. 또 차이도 있어요. 예. 차이는 뭔가 하면은 정유라에게 간 말 36억. 말을 인정했어요. 이걸 말을. 뇌물로 인정했거든요. 예. 이 차이가 왜 의미 있냐면 만일에 예. 이 김서윤 판사가 최순실을 판결했던 김서윤 판사가 며칠 전에 이재용 항소심을 맡았다면 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승계작업이라는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예.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라고 판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유라 말은 뇌물이다. 예. 이래 되면 36억이 뇌물로 추가되는 거예요. 70억이 되는 그러면 50억이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세윤 판결에도 문제는 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예. 이재용은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만약에 김세윤 판사가 이재용 2심을 맡았다면 예, 그렇죠. 그때는 근데 다르게 됐을 거예요 또. 예, 물론이죠. 왜 그러냐? 예. 왜 그러냐? 삼성이기 때문이죠. 이게 다 이유는 예. 삼성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독 대한민국 재판부가 이제까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삼성만 봐주는 네. 제가 볼 때는 삼성에 대한 묵시적 판결. 그러니까 삼성을 봐주는 판결이라고 말을 안 하는 삼성 봐주기 묵시적 판결을 지금 세습적으로 하고 있다. 세습적으로 하고 있다. 묵시적 삼성 봐주기가 우리 재판부에 면면이 이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재판부가 사실은 과거에 전두환도 봐주지 않았고 네. 한 번 봐줬지만 그 다음에는 안 봐주고 노태우도 안 봐주고 다 안 봐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만은 이제까지 계속 봐주고 있는 거죠. 삼성은 역대 구속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최초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죠. 최초로. 네. 다시 풀려난 겁니다, 이게. 예.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이전까지 2대에 걸쳐서 구속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3대째 와서 구속은 됐는데 다시 풀려난 겁니다. 만일에 이병철 전 회장이 창업주나 또는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그 정경유착이라거나 뭐 비자금 횡령 등의 여러 사카린 밀수 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 제대로 구속되고 처벌받았으면은 그 후대 그 손주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겁나서 못하겠죠. 겁나서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다 풀려나는 걸 한 번도 제대로 구속도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겁 없이 이런 우리 집안은 된다 이거예요. 해도 이런 거. 왜냐하면 국어 삶으면 된다 어디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국어 삶으면 된다. 몇몇이 이어오는 집안의 가훈이에요. 국어 삶으면 다 돼. 예. 이때가 다 통했고요. 이번에도 통한 거죠. 그리고 최순실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18년을 받든 22년을 받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느냐인데 이번에 판결을 그대로 우리가 존중한다 하더라도 납득될 수 없는 건 뭔가 하면 그러면 오로지 그 강압만 있었고 자기들이 뇌물을 줘야 될 이유가 없었고 예. 또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계 작업도 없었고. 예. 그러면은 정유라에게 36억어치의 말은 왜 줬느냐라는 거죠. 총 72억을 왜 줬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뇌물인데. 줄 이유가 없는데 줬다는 거. 그거는 이제 재판부의 논리는 그 이재용 2심 재판부의 논리는 대통령이 무서워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주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그러면은 뇌물죄가 적용이 안 돼야죠. 정윤아에게 준 것은 뇌물죄가 아니고 뺏긴 거죠. 뺏긴 거죠. 네. 강탈당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피해자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그 돈을 아니라. 돌려받아야 돼요, 그냥. 그렇죠. 뇌물이 아니고. 네. 그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때린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준 거 아니에요. 비행을 뜯겼다라고 법률 용어로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SK에 대해서도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요구형 뇌물이라고 하는 처음 듣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2심 재판부에서. 이재용. 이게 뇌물은 뇌물인데 저쪽에서 요구를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준 뇌물 이걸 만들어냈어요. 아니요, 그거는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예. 아니 뇌물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네. 뇌물을 준 결과로서 향후에 어떤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거든요. 그건 이미 전두환 때 만들어진 거 예. 아닙니까? 예. 그것도 지금 적용을 안 시킨 거죠. 이게 모든 건 그냥 삼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삼성. 막 법리로 막 해석하고 뭐 언론들이 막, 마치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법리적 사유가 있는 것처럼 써주는데 그냥 삼성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설 이유, 기사를 쓸 때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삼성이라서. 복잡하게 쓸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최순실 판결 관련해서도 그 가운데 빠져나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사는 없어요, 잘. 네.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간 건데 이 재판의 핵심이. 저는 대법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됐다기보다는 귀휴 상태다.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래야 정의가 삽니다. 잠시 며칠 나온 겁니까, 외박? 예.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죠. 외박은 나왔을 뿐이다. 올림픽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그 가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어제 하태경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네.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태경 의원은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날 길이 막힐까 봐 좀 일찍 갔어요. 네. 일찍 가가지고 바로 북한 응원단이 네. 경기장의 직사각형이잖아요. 네. 관중석의 4군데 다 나눠서 두 줄씩 앉았어요. 제가 보는 정면에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네. 했는데 갑자기 그 가면을 썼는데 그냥 그 가면이 뭔가 하면은 얼굴 사이즈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 가면을 착용하는 순간 몸이 아주 이제 그 불균형으로 인한 그로테스크한 그래서 재밌으라고 하는 누가 거죠. 보더라도 웃음을 자아내는 네. 얼굴이 누구만큼 제 옆에 있는 누구만큼 큰 예. 그런 사이즈. 그 정도는 안 큽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몸은 이제 미들인데 네. 얼굴은 XX 라지 정도 되는 그런 거여 가지고 다들 웃었어요. 보자마자. 근데 그때는 네. 문재인 대통령 부부랑 김영남, 김여정 북한에서 온 분들 네. 그분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분들 보라고 무슨 누구 어린 시절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건 나는 오뚜기 얼굴처럼 보였고. 오뚜기 얼굴. 예.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김일성 어릴 때 얼굴이다. 네. 김일성은 기본적으로 찬양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네. 썼다고 하면. 그렇죠. 그게 따지면은 그런 이제 우스꽝스러운 소재로 눈을 뚫어가지고 네.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없는 건데. 하태경 의원은 그 눈을 이제 북한의 노동당이 뚫으라고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의 결정이다. 우리는 그런 상상을 못 했는데 네. 그걸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소시적에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 우리는 그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봐도 그 연상이 안 되는데 하태경 의원이 참고로 예. 소시적에는 또 주사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 또 그 공부도 제대로 했으면 눈 뚫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 공부를 또 하긴 하되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이렇게 그만두는 바람에. 신세대 전략이라고. 예. 예. 이제 북한의, 지도부가 신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세대로서 이제 새로운 실험을 남한에서 하는 건데 그 실험을 하태경 의원만 알아본 거예요. 네. 아무한테도 효과가 없고 하태경 의원한테만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태경 의원도 다음 주에 나도 또 한마디 하겠죠.
또 물어봐야지. 아니요, 뭐 다음번에도 이제 남북 교류가 앞으로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 것 같아서 예. 예. 걱정이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아, 저는 사실 하태경 의원 나와가지고 적당히 물러서거나 혹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당이 구멍을 뚫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최고 존엄의 사진에다 어떻게 구멍을 함부로 뚫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그 당이 결정한 거라고, 북한에. 거기서부터 제가 빵 터져가지고 계속 듣고만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가나. 우주 끝까지 가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계속 제가 놀리겠습니다. 그 공연을 한 거 보면요. 예. 저는 그 삼지연 공연도 갔었고 뭐 그 개막식 또 리셉션 다 참석을 했었는데 주요 행사에 다 가셨나요? 다 갔습니다. 네. 삼지연 관현악단 제가 그 보면서 저는 평양에서 아리랑 저 공연을 네. 그 15만 명이 동원되는 아리랑 공연 3번이나 본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예, 그리고 행사를. 만경대 예술단 뭐 이런 네. 그런 공연을 참 많이 본 사람인데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절제자제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심하게 얘기하면 이 남한에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눈치 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 굉장히 맞춰줬다고 가사도 바꾸라니까. 예, 가사도 바꾸고 곡 선정하는 것도 네. 제가 볼 때 심지어는 미국 눈치까지 봤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노래도 3곡이나 들어가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원수의 나라 미국에 대해서요? 홍화의 골짜기라고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레드리버 밸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런 이제 미국의 오래된 팝이죠, 사실은. 그런 노래, 그 다음에 올드 브렉조 있죠. 예, 예. 그걸 또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흑인이 영감조. 제목이. 맞는 말이네요. 예, 맞는 말. 그래서 그런 이제 미국의 아주 대중적인 그런 노래들까지도 레퍼토리에 집어넣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가사 썼다는 중에 이제 북한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걸 또 바꿨다면서요? 예, 사실은 그거는 남북 간의 사전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사 때문에 남측에서는 그 곡 빼라라고 요구하니까 빼지 않고 가사를 그럼 바꾸겠다. 가사를 바꾸겠다. 그래서 태양이라거나 이런 그렇죠. 특징을 김일성을 상징하는 연상시키는 예. 이런 걸 다 뺐는데 예. 그런 걸 뺀 사람들이 얼굴을 갖다가 김일성 얼굴로 해서 가면 쓰고 이렇게 나타나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사실 중국에서 네. 중국 어떤 행사였죠? 중국 행사에 가는데 북한 공연단이 노래를 빼거나 하라고 했더니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냥 그때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북한은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원래. 그런데 다 맞춰줬거든요. 실제 이번에 공연 같은 경우에. 근데 네. 이제 우리 언론에서 그런 걸 전혀 보도하지 않고 가면 같은 걸로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속상했을 거예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노력했는데. 또 하나 과거에 없었던 예가 뭔가면은 이제까지 남측에 와서 공연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예술단이 가서 또 공연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그리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남측을 방문했던 공연단이 북한으로 돌아가가지고 김정일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칭찬받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번에 그렇죠. 삼지연 관현악단 전원이 맞습니다. 단체 사진을 김정은 네. 지도자와 함께 찍었어요. 네. 찍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휘자가 이제 옆에 앉고 네. 김정은 바로 옆에 앉고 해가지고 전체 단체 사진 찍은 보도를 봤는데 그만큼 이번에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는 정성을 쏟았다. 맞습니다. 실제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북한이 많이 양보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여동생이 내려와서 네. 말하자면 최고 권력의 여동생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 부르는데 기립하고 이런 또 처음이거든요. 예. 네. 그쪽에서는 정말 많이 양보했어요. 예의를 찾아온 손님답게 예의를 차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꾸로 제가 아침마다 여기 새벽에 올 때마다 YTN을 듣거든요. 그러면 YTN은 북한 공연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냐면 냉랭한 남한 민심이 위축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해요. 아예 그렇게 깔고 들어갑니다. 아예 그 공연이 실패했다 혹은 우리 남한에서는 그들을 반기지 않는다고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기정사실로.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잔치가 누구 잔치입니까? 우리 잔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는 개막식 때 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깃발은 태극기였어요. 맞아요. 가장 큰 깃발이었고 가장 먼저 개양되었고 올림픽 깃발은 그 개막식 끝날 때 개양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태극기만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 잔치에 온 손님들인데 그럼 고맙죠. 그 단일기는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럼 태극기가 개양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단일기가 개양이 안 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예. 단일기는 몇 분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하면은 평양 올림픽이라고 어찌나 난리를 쳤던지 그거 보면서 저는 화가 났었어요. 자, 이거가 오면 평양 올림픽이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2시간 가까이 그 체제 선전은 대한민국 체제 선전한 거죠. 사실은 언론을 진짜 크게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단일기 때문에 평양 올림픽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할 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사실은 취급해야 되거든요. 그 뉴스를. 그런데 똑같이 취급하니까요. 완전히. 실제 개막식을 본 세계의 어떤 누구가 그것 때문에 다 평양 올림픽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단일기 때문에. 아무런 논란도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논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평양 올림픽이면은 인공기가 휘날려야죠. 이전에 논란이 됐던 게 실제 벌어지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해 가는 건데 그 논란을 계속 보도해 주니까 정말 논란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짜 뉴스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 태극기가 먼저 들어오고 태극기가 유일하게 개양되는데도 다른 깃발이 개양되는 것처럼 또 인공기를 휘날리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배지를 달고 저는 배지 단 사람도 이번에는 못 봤어요. 배지도 뺐어요. 맞아요. 예. 예전에 꼭 배지 김일성 배지나 이렇게 달고 왔었는데 배지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좀 이번에 배지 달고 나타났어야죠. 예.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2명 배지 딱 달고 나타나가지고. 자,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겁니다. 복잡하고. 결국에는 정상회담 안 하냐의 문제는 앞으로의 이제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지금 대체로 보면은, 초창기에 이제 미국은 이제 압박이냐 대화냐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라면 당연히 압박이다. 그래서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꺼려하고 대화 때문에 압박이 손상될까봐 효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참석한 펜스의 얼굴에서도 그렇죠. 태도에서도 많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펜스는 이마에다 압박이라고 쓰고 있죠. 근데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올림픽 과정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과정 중에 보여준 태도는 이건 약간의 희망도 섞여 있는 관측입니다만은 압박과 대화가 병존하는 동시 진행하는 걸 미국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압박 없이 대화만 가는 거는 일단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서로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핵 동결할 거냐 핵이라도 동결해야 뭘 안 한다라고 저기서는 군사훈련 안 해야 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과 조건이 이제 엮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이 하나도 안 되죠. 압박과 대화가 병행한다면은 중간 어느 지점에 그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그 정상회담이 8월이냐 아니면은 구구절 이번에 신년사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신년사에 2개의 큰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 김정일 신년사에 하나가 이번에 올림픽이고 평창 올림픽이고 하나가 자기들 그 건국 한 구구절이거든요. 9월 9일인데 그 두 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충돌이나 대립을 갖다가 이제 해소시키자라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이 구구절 전에 있거나 8월 15일 경에 아니면은 구구절 이후에 있거나 직후에 올해 연말에 이렇게 될 터인데 이까지 상황 관리가 가장 힘들고요. 엄청난 방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대략 중간 목표는 핵 동결로 그리고 최종 목표는 핵 제거 비핵화로 가는 이 험난한 과정을 어떻게 운전해서 갈 거냐. 북한도 다루기 어렵고 미국도 다루기 어려운데 또 국내 민심도 또 다루기 쉽지 않죠. 보수 정당이 또 사실은 사사건건 북한과 관련해서는 저쪽에서 북핵 포기를 얘기하지 않는데 대화에 응하는 것은 또 북한이 이용당하는 거라면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럼 100%죠, 100%. 중요한 거는 미국과 현 정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잘 해서
인식의 어떤 기반, 죄송합니다. 인식의 그 공유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볼 때 뭐 자유한국당 떠드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자유한국당 거의 마지막까지 중요한 건 아베하고 아니고. 같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베 네. 같은 얘기를. 그리고 그건 뭐 맞죠. 어떻게 한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미 훈련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한미 중에 어디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훈인가 보죠, 훈. 한미 훈. 어쨌든, 그리고 또 일본 돌아와서 자기들끼리는 그게 내정 간섭, 어떻게 내정 간섭이냐 자기들끼리 떠들죠. 그걸 또 중앙일보가 대서특필 해줍니다. 일본이 화났다고. 하나도 말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는 화난 것이, 그거는 질환으로 취급해야지. 그냥 감정의 표현으로 취급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자, 현안 한 가지만 또 짚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바른 미래당이 출범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 재편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대표를 안 맡았어요. 이거 왜 안 맡았을까요? 그건 안 맡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못 맡은 거죠. 못 맡았다? 왜냐면은 네. 그 국민의당 과거 국민의당 안에서 그 이른바 중재파들이 네. 통합 함께하는 네. 함께하는 조건으로다가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물러나는 시간을 네. 그 통합 전이냐 후냐 가지고 실갱이하다가 결국에는 물러난다는 걸 약속을 받아낸과 동시에 통합 직후에 물러나는 걸 양해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계획이 물러나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일단은 물러나는 건 하나 현실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물러난 상태에서의 뭐 전략이나 뭐 대응이 있겠죠. 일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데 어차피 크게 뭐 눈부신 결과가 나올 건 아니니까 그때 대표가 되면은 유승민 대표 혼자 대표가 되면 어쨌든 책임지고 물러날 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건 근데. 예.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 계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예.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나 다름없이 까마귀 수준이 되는 거죠, 이제. 자, 남의 당 얘기는 한 조심스러우셔 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는 자유롭게 하시는데, 예. 바른당 얘기는 바르게만 하셔가지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자, 지금까지